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우리는 해외에만 나가면 꼭 찾아서 쓰게 되는 앱이 있습니다. 한국에 카카오 택시가 있듯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우버를 사용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우버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카카오에 익숙해져 있어서 대부분 카카오 택시를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버는 사실 한국의 쿠팡이츠처럼 우버이츠라는 음식 배달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 회사의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동안 투입하는 광고 비용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흑자를 달성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버는 2023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정확히는 2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를 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분기 흑자를 유지하고 있죠. 최근의 실적을 보면서 우버의 캐시카우 사업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10월에 발표된 우버의 3분기 실적에서 우버는 그로스 부킹이 YOY 기준으로 20%나 증가한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우버의 기존 사업이 아직도 두 자릿수 수준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직도 우버의 플랫폼이 꽤나 가파른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3%나 증가한 1. 사용자 수 추이를 보더라도 활성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3%나 증가한 1.6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3분기 우버의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분기당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게 된 셈입니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는 많은 고객을 앱 안으로 락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버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보적인 택시 호출 어플이 됐죠. 참고로 우버는 그랩의 동남아 시장에 서비스를 매각하면서 그랩의 지분 일부를 받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사실상은 동남아 지역의 택시 호출 시장도 그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우버는 지금은 사용자가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사전 예약 서비스인 리저브나 우선 호출 서비스인 우버X 프라이오리티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익화 전략이 성과로 나타나서인지 운행 서비스 부문에서는 매 분기마다 YOY로 매출 30% 수준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버에 등록된 드라이버 수는 780만 명이나 되고, 특히 최근의 성장세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독일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탑승 대상자의 연령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틴 계정을 겨냥해서 신규 서비스를 런칭했고, 이 기능은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일정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의 이동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의 아이들 이동 수단으로 선택지가 될 수 있게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멘텀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버가 M&A를 통한 추가 가치 창출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우버의 M&A를 통한 신규 사업 확장과 관련된 소식도 우버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버가 2023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본 투입이 필요한 사업부를 떼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버는 원래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투자자들은 적자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분리를 제한해왔죠. 그래서 우버는 2020년 말에 자율주행 사업부인 ATG를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로라 이노베이션에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자율주행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 매각을 하면서 오로라의 지분을 26%를 매입하고 추가로 4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계속 회사 차원에서 관심 가지고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CEO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버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맡아오던 인재들 또한 오로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오로라는 2021년 말에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최근에 주가도 꽤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그런데 일반적인 승용차에 특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는 아니고, 화물 운송 트럭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적용하겠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도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시작 배경은 이렇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20만이 넘는 화물 트럭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이 시장은 트럭을 양산하는 주요 업체인 볼보나 다임러와 같은 자동차 회사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화물 트럭 운송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데, 운전자는 부족하다 보니까 비싼 임금을 주고 운전자를 구하려고 해도 잘 구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안정적인 운전자 공급이 필요해서 오로라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운전 시간이 24시간 이상을 운행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되면 24시간 풀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보험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든지 다른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상용화만 된다면 화물 운송 서비스 운영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는 대형 화물 자동차가 적어도 1200만 대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독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면 상업화 이후에 대한 매출 포텐셜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오로라의 지난 10월 컨퍼런스 콜 자료를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업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차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100대 수준의 트럭을 자율주행으로 운영하고 다음 세대까지 총 1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로라가 협업하고 있는 업체는 꽤나 자동차 업계에서 파워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버, 그리고 자동차 OEM사인 볼보나 페카, 도요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로라가 협력하고 있는 페카와 볼보 그룹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트럭 시장에서 점유율 2위와 3위의 업체이고, 점유율로는 두 곳을 합치게 되면 50%에 육박합니다. 오로라가 화물 트럭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만 상용화가 된다면 압도적인 고객사 확보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하는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오로라 주식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라는 트럭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내년 상반기로 코앞에 두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시가총액은 120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우버 입장에서 돌아와 보면, 기존에는 자체 보유한 자율주행 사업부에 투입되는 R&D 비용이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로라에게 자율주행 사업부를 매각을 했고 오로라의 지분 26% 정도를 보유하는 형태로 자율주행 사업에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단순적으로 계산하자면 우버 입장에서 직접 들어가는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R&D 금액이 기존 100에서 26 정도로 낮아지는 셈이고, 이는 우버 입장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라의 최대 주주가 우버이기 때문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사업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사업의 성과가 우버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우버는 2020년에 오로라의 지분을 매입했고 엄청나게 지분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로라의 지분을 매입할 당시에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분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 또한 우버의 재무 구조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은 더욱 기대되는 것이 바로 웨이모와의 합작 부분입니다. 우버는 2023년에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맺고 피닉스라는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버 웨이모 정도만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면 미국인들이 우버 앱을 통해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를 체험해보는 영상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텐데요.
굉장히 매끄러운 운행감과 탑승자의 높은 만족도가 여러 영상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닉스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은 정부의 규제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꽤나 자유로운 구역이라서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2024년 9월에 운행 지역을 피닉스에서 오스틴과 아틀랜타 지역까지 추가해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죠.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우버의 주가는 6%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 달러나 하는 우버가 이 뉴스로 이만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업인 자율주행 사업이 우버에게도 추가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일 겁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가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오스틴은 텍사스에서 가장 기술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같이 빅테크 기업들의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도 오스틴에 공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두 개의 도시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웨이모와 우버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해 볼 접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가는 내년도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웨이모가 마이애미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파트너로 우버가 아닌 무브라는 아프리카 회사를 선정하면서 우버의 주가가 단기간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이 시장이 전체가 커져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버의 잠재력을 보고 주가를 상승에 베팅하는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회사의 협업 말고도 우버가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 회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은 12건이나 더 있고 합치면 총 14건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자율주행 사업도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업의 캐시카우 역할과 신규 사업인 자율주행 사업 성과가 두각을 드러내는 시기마다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